NYSE 생중계로 돌아온 현장은 긴장감과 환희가 교차하는 격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잠시 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증권거래소 NYSE의 개장종을 울리며 제80차 유엔 총회 세션을 기념할 예정이었고, 이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면면이 이어져 온 경제적, 외교적 유대를 상징적으로 조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종 타종대로 이동하자 미국 뉴욕 맨해튼 월스트리트에 위치한 뉴욕 증권거래소에 마침내 이재명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5일 그는 직접 거래소를 방문하여 개장종을 울림으로써 주식거래의 역동적인 시작을 알렸고, 장내는 폭발적인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에서는 해외 투자자들을 겨냥한 대한민국 투자 서밋터 이 성대하게 개최되었고, 이 대통령은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의 미래에 대한 투자 유치 활동을 직접 진두지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에서 투자 설명회를 주도한 것은 이번이 전례 없는 일이었으며, 설명회장에는 금융계의 거물들이 총집결했습니다. 시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회장, 골드만삭스의 마크 나우만 사장, JP모건의 메리 에르도스 최고 경영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 캐피털의 헨리 페르난데스 회장 등 월가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 20여 명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금융계의 큰 손들을 앞에 두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강력히 권유하며 혁신적인 4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불공정 거래를 철저히 단속하고 척결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반도에 드리워진 고질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대담한 비전이었으며, 마지막 네 번째는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신사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4대 전략은 참석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대통령이 가장 역설하고 강조했던 부분은 바로 어소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서였습니다. 그는 한국 증시가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불안정성 때문에 부당하게 저평가되어 왔다고 날카롭게 지적하며, 한국의 가치는 저개발 단계 국가들의 PBR이나 PER보다도 훨씬 우월하다고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실하게 뿌리 뽑고 주가 조작과 같은 시장의 불투명성을 척결하기 위해 가오카리만치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 제도 개차 을 해소하고 마침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자신감은 단순한 경제적 약속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주한미군 전력을 제외한 순수 자체 군사력만으로도 전 세계 5위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엄청난 군사 강국임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한국의 현재 국방비 지출 규모가 북한의 연간 국민 총생산 GDP 대비 1.5배에 육박한다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한국은 경이로운 수준의 국방산업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설령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없더라도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비 분야의 지출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강압적인 투자를 요구하며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와 기업이 하나 되어 미국을 비롯한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정면 돌파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를 선불이라고 못 박았고, 여기에 더해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의 일본 수준인 5,500억 달러로 투자액을 증액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과의 협정을 세부적으로 조율 중일 뿐 이미 합의된 내용에서 극적으로 벗어나는 어떤 것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루트닉 장관으로부터 5,500억 달러 투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리한 요구와 언론 보도 자체가 전형적인 트럼프식 언론 플레이이고 하늘이이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기만적인 행동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의 방역 기세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참석차 뉴욕으로 떠나기 직전 그는 자율적 자주, 국방고섯이라는 과거에는 사용되지 않던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며 국방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초강수의 배경에는 지난 고위급 회담에서 유출된 미국의 하산 국가방위 전략서라는 문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문서의 회람에 대한 동맹국들의 답변 시한이 임박했던 것입니다. 미국 방부의 차기 국방 전략을 예측한 국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더 큰 군사적 책임을 감당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부담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용성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에 대한 논의가 한반도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서울의 방위비 지출 증가 논의로 직결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워싱턴이 추진하는 동맹 현대화의 핵심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용성 확대, 한국 자체 방위력 강화, 한국의 군사비 지출 증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작권 전합환 완료라는 4가지의 상호 연관된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 견제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용성 확대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28,500명을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상대로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적 유용성 확대는 한국 내부에서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여 주한미군이 동원될 경우 평양이 이 지역적 비상사태를 틈타 한반도에 제2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강력하게 억제하려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는 것이 평시보다도 지역적 위기 상황에서 훨씬 더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북한의 지상침공 저지에 집중하고 있으며 공중전 및 해상전의 대비가 미흡하고 대만에 빠르고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는 장비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미국의 군사 전문가 브라이언 커그는 미 태평양 사령부 병력을 한국으로 이전하고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를 한국으로 이동시키며 북한이나 중국과의 전투에 필수적인 중요 자산을 한국에 보관할 것을 과감히 제안했습니다. 또 다른 군사 전문가 벤저민 산도는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벗어나지 않고도 북한과 중국과의 전투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장거리 소방여단과 공중급유 능력, 그리고 대만까지 도달 가능한 F-35 전투기와 같은 장거리 능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을 9배 이상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실상은 미국 입장에서도 주한미군과 평택기지의 전략적 중요성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한미군 기지에는 미국의 신형 방공 시스템인 IFPC 간접 화력 방어 능력 체계가 배치되었습니다. 미국판 아이언 돔으로 불리는 IFPC는 순항 미사일, 드론과 같은 무인 항공기, 로켓, 포병, 박격포 공격 등 다층적인 공중 위협으로부터 기지를 철통같이 보호하고 대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시스템은 차세대 미사일 방어 레이더를 통해 360도 전방위를 탐지하며 요격 목표물의 특성에 따라 미사일을 발사하여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군은 최근 MQ-9 리퍼 무인 공격기를 광주 공군 기지에 배치했고 올 초는 최신 정찰기인 아테나, 아테나, 아흐를 도입하는 등 첨단 무기 체계를 한국의 속속들이 들여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가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게는 방위비 분담금을 무리하게 증액시키라고 요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자율적인 자주 국방 참모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논의가 맞물리면서 한국의 자주 국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의지는 다시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감소하는 병력 규모를 첨단 기술력으로 상쇄할 수 있는 스마트하고 전문적인 전개 군대를 구축하는 국방 기획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난 8월 국방부는 2026년 국방 예산을 66조 3천억 원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무려 7년 만에 기록하는 가장 큰 연간 증가액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군사 및 외교적 행보는 결코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국은 수천 명이 참석하는 다자간 포럼인 차스테폰 서울 안보대화 SDD를 통해 새로운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필리핀 국방장관과 군수기술교류, 방산협력 등 양국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도 한국을 방문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미국과의 3자 협력, 그리고 한미일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는 외교적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세계 군사력 5위의 위상에 걸맞게 한국은 전시작정원 회수와 진정한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미국이 동맹국들로부터 후퇴하기 시작하면 동맹국들은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 전술을 구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석나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경주 팩스와 같은 관세 협상에서 접점을 찾는다면 타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한국이 자주 국방을 실현하더라도 미국의 해구산屯문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떠날 테면 해구산만 남기고 철수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해양 확장 전략을 견제하기 위해 가장 절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분야는 군함을 생산하는 조선업입니다. 한국은 미국 내 군용 및 민간 조선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을 발표한 바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조선업 협력 카드가 트럼프 정부에 대해 한국이 쥘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카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고 북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전술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금 미국의 무리하고 과도한 투자 요구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양국 간에 상생하는 절충점을 찾아내기 위해 부단히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주한 한국인 근로자들의 대규모 구금 사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문제 해결 방안과 연계하여 논의하는 다층적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다가오는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A-EAS 정상회담 방문을 전후하여 통상, 외교, 안보 분야의 핵심 이슈들을 포괄하는 양국 간의 거대한 빅딜 앞이 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